LH가 무주택자용으로 지은 아파트가 미분양되자 일반 공급으로 전환했습니다. 미분양을 빌미로 돈벌이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예술가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나듯 이주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전주에서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심 속 벌집이 급증해 벌쏘임 피해가 우려됩니다. 무더위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공기업 LH가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에 미분양이 속출하자 투기라는 무리수까지 두고 있는 겁니다. 일반 건설업체 못지않은 구태에 서민들의 주거 복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LH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중인 전주 만성지구의 한 분양아파트. 무주택 세대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계약률이 50%를 밑돌면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도록 제한이 풀렸습니다. 최초는 한 40% 정도 계약률이 됐었습니다. 자격이 완화가 돼가지고 19세 이상 성인이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로 18평에 불과한 좁은 주택이지만 평당 780만 원의 고분양가에 공용 면적을 합치면 2억 원이 넘기 때문 저조한 계약률에 추가 모집에 나선 LH는 입주 전 분양권을 팔면 웃돈도 얻을 수 있다며 일반 업체처럼 손님 끌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전매는 1년 뒤에 가능하세요. 내년 7월 이후에. 매매하면서 프리미엄 없이 그냥 분양가에 그대로 넘겼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세금은 부과 안 되죠. 프리미엄 얼마나 하세요? 1,000만 원 정도. LH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중대형 아파트 시장에 뛰어들어 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1년 전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분양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LH는 주거복지나 주거급여에 조금 더 그 업무 여력에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당 800만 원에 육박하는 높은 가격을 붙여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고 결국 프리미엄을 노리는 투기꾼만 양산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예술거리로 불리는 전주 동문거리에서 임대료 부담에 예술인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도 원주민들이 상업화에 떠밀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본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년째 동문거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서양화가 김미화 씨는 2년 전 갑자기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린다고 통보해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인근 다른 작업장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시세가 턱없이 높아져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올려줬습니다. 이 근방에서 찾다 보니까 가격이 그게 원만하지 않더라고요. 택도 없이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예술인들이 돈이 어디가 있어요.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예술가와 많았던 극단들은 이미 동문거리를 떠났습니다. 한옥마을이 확장되고 동문을 예술인거리로 만들겠다며 정비사업을 한 뒤 임대료가 크게 올라간 탓입니다. 25년째 예술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술집도 떠나고 15년간 액자와 표구를 해줬던 상인도 단 3개월 만에 쫓겨나듯 건물을 비웠습니다. 이들이 떠난 자리는 게스트하우스, 커피숍 등 상업시설이 채워졌습니다. 월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지 거기서 상업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충당할 수 없는 정도여서 개발로 인해 임대료가 오르면서 원주민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 전주는 한옥마을을 기점으로 동문과 서학동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여한 공로, 그리고 그들이 도시에서 장사할 권리라는 좀 보다 포괄적인 인권적인 개념에서 접근하면서 그런 어떤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술인들이 일궈놓은 거리에 예술인이 없는 모순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계속된 폭염에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최근 도심 한가운데서도 잇따라 벌집이 발견되고 있는데 제거 신고가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도심의 한 주택.
2층 창문 사이에 끼어있는 벌집에서 아이 손가락만한 말벌들이 창주 위를 날아다닙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화염 방사기를 쏴서 벌들을 제압하고 이어 벌집을 제거합니다. 딱 청소를 하는데 벌들이 확 들어오면서 뭐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죠. 가지고 무서워서 확 닫았죠. 말도 못하죠. 얼마나 놀랐는지. 전주 도심의 한 주택가. 다른 주택 창문 바깥에 주먹만한 벌집이 매달려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다가서자 말벌들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이내 제거됩니다. 산간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택가에서도 말벌 등 독성을 지닌 벌들이 발견돼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벌들의 활동력이 좋아지면서 벌집 발견 신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벌집 제거 출동은 2,4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00여 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이 많았던 지난달에 2,000건 가까이 신고될 만큼 특히 많았습니다. 지난달 9일 군산의 한 주택에서 70살 정모 씨가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일에도 군산에서 60살 이모 씨가 말벌에 쏘여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벌집을 건드리지 마시고 소방서에 신고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폭염의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시민들은 무더위뿐만 아니라 느닷없는 벌들의 출현에 마음을 조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정치권이 경쟁 구도로 바뀌면서 각 당의 지역 현안 챙기기도 경쟁 양상입니다. 새누리당 합동연설회가 32년 만에 전주에서 열리고 국민의당 예결위원들도 전라북도와 지역 현안을 협의합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이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 당내 핵심 인사 70여 명이 총출동하는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개최합니다. 4일에는 국민의당 예결위원 전원이 지역 현안 청취를 위해 도를 방문하고 5일에는 지사와 시장 군수가 도내 국회의원들을 만납니다. 전북의 내년도 예산의 핵심은 새만금으로 동서와 남북 2축,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신항만, 군장산당 인입철도만 해도 6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재 급선무이기 때문에 한 30개 내의 사업들을 건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북과 차별 논란을 빚은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 태권도 명예전당은 내년 세계대회 이전에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또 수서발 고속철 개통 시 제외된 전라선 노선을 반드시 추가 포함시켜야 하며 2023년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에도 여야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 조정에 대한 관심과 서남대학교 정상화도 빼놓을 수 없는 전북의 현안입니다. 유권자인 우리 스스로 만든 경쟁 구도인 만큼 민심을 얻자는 이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전라북도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도는 오늘 분야 기관별 대책회의를 열고 한우와 인삼, 수산물 등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5만 원 미만 소포장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해 이익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을 제품이나 곡물, 가공식품 등 반사 이익 상품은 홍보를 강화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 우수 인재 지원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늘어난 만큼 걸맞는 사회의 관심과 지원책도 절실합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학교의 한 강의실. 소형 무인 항공기인 드론을 조립하는 학생들의 손길이 무척이나 진지합니다. 강사의 지도에 따라 잠깐 조종기 조작법을 익힌 뒤 난생 처음 날려보는 드론은 방향을 잃고 허공에서 나뒹굴기 일수. 하지만 학교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재미와 학습 동기를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고정관념이 없는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오는 학생들은 다 즐길 수 있는 것 같고. 전북대 글로벌 브릿지 사업단이 마련한 다문화 우수 인재 교육 프로그램에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41명이 참가해 12월까지 과학과 수학,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올해로 5년째
방학과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실험 실습과 사범대생들이 참여하는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은 차츰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참가한 학생 가운데 10명은 영재교육원에 합격해 심화학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량들은 다 훌륭한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옆에서 좀 잘 다듬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걸 좀 해주면은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도내 초중 고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은 5,500여 명. 2011년 2,600명에서 불과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다문화 학생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더욱 다양한 관심과 지원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초까지는 폭염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논물 마름 현상과 밭작물 시듬 현상이 우려된다며 농업용수를 아껴 쓰면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염은 농민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며 작업 중에는 자주 쉬고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작업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폭염특보가 2주째 이어지면서 도내 온열 질환자 수가 61명으로 지난해 41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노인들은 물론 청년이나 중장년층도 충분한 수분 섭취 등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전주시가 이달부터 수돗물을 병에 넣은 전주 얼수를 생산해 공익적 행사에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주 얼수는 연간 70만 병까지 생산할 수 있으며 단수와 급수 사고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14곳이던 도내 사회적 기업이 이달 현재 99개로 7배 늘었으며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간병과 가사 지원 등 일자리 제공형이 73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북현대가 내일 저녁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울산현대를 상대로 23경기 연속 무패 신기록의 감동을 이어갑니다. 전북현대는 최다 무패 기록을 달성함에 따라 내일 감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03으로 한 달 전보다 0.1%, 1년 전보다는 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농축수산물이 0.6% 상승하고 집세는 0.7%, 개인 서비스가 2.4% 상승한 데 따른 것인데 소비자 물가의 기준이 되는 2010년과 비교하면 10%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최근 학부모와 업체 관계자 등 1,500명가량을 대상으로 부패 유형을 조사한 결과 직위를 이용한 알선 청탁이 21%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 10.6%, 공금 횡령과 예산 유용이 8.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반적인 청렴 수준은 76점으로 59점이었던 지난해보다 17점 올랐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립국악원이 지난해 5,500만 원 상당의 이동용 음향 장비를 구입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장비를 빌려 썼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